봐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백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상담이라는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관찰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한 확고하게 좀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책을 선택하시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자연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연관찰이라고 하는 부분들 되게 지금 다 있으시죠? 네. 그러면 자연관찰을 왜 구매를 하셨었을까요? 처음에? 네,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뭐 다 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갔더니 자연관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첫 책으로 자연관찰 책과 그리고 뭐 사운드북 그리고 놀이 그리고 약간 팝업이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그림책 같은 걸 사셨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네, 우선은 다 맞는 얘기고요. 자연관찰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빠르게 읽어야 되는 책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유가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자연관찰 자체가 우리는 그냥 자연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연관찰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감싸고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얘기를 자연관찰인데요. 그 만물이 뭐 지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동식물에 국한되어 있는 걸 자연관찰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도감, 그리고 자연동화, 그리고 백과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가 한 고유화라든지 초등학교 올라갈 때 딱 펼치면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쫙 글자가 되게 많은, 그리고 사진 사파도 많고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도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자연동화, 우리 자연동화를 사실 자연관찰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전집 세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손대기 쉬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기 많은 아땡 그리고 그땡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자연 동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푸땡으로 시작하는 회사 거는 백과류나 도감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 진짜 관찰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카테고리를 마련을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자연 동화류가 있고요. 도감이 있고 백과사전류.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좀 더 위에 고학년, 그리고 저희가 백과사전류라고 하는 거와 도감, 이 중간 사이 정도가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키즈스콜레의 야오자연화 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자연 생태, 생태 박물관도 있는 것처럼 자연 생태랑 자연 관찰이랑 사실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단어 자체로만 따진다면. 하지만 그 전집 시장에서나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자연 생태책과 그리고 자연 관찰책을 똑같은 분류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꼭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들이 거의 자연 관찰을 픽하실 때 생태적인 부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약간 동화적인 요소, 그리고 좀 실사가 나와 있는 것도 좀 심플한 책들을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그만 4, 5세 정도의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를 올라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는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탄탄한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거와 이거를 한번 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 있어서 착안해서 만들어낸 게 또 여기 야오자연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따가 야오자연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 책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진 책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관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예, 자연관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아이가
그러면 왜 읽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중요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아까 뭐 여러 가지에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는 공교롭게도 저희 시대 그리고 저희보다 더 위의 세대보다 자연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콘크리트 벽 안에서 태어나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자연이라는 카테고리를 접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사진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바깥을 봤을 때도 다 건물들로 사이에 있고 저 위에 높은 또 뭐 뷰 이런 것들 좋아하는 또 이제 그 주거 형태도 그거겠죠. 자연 친화적인 생각이나 이런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이제 만족도의 부분들도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연이라는 부분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밖에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굉장히 퓨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상상과 호기심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관찰력, 생명의 존엄성과 세상의 관심의 시작, 호기심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콘크리트 벽 안에서 태어나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자연 친화적인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실정이 참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집에서 밖에 연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자연 관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의 시작이 우리 자연 관찰 안에 있고요. 자연 관찰은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관찰이죠. 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제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있는 만화 영화의 부분들이나 뽀로로들 생각을 해도 다 뭘로 되어 있죠? 네, 동물입니다. 동물로 연결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음에 그래요? 왜 끊길까요? 저는 우선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연이라는 부분들과 캐릭터 자체가 동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동화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말하지 못하는 곰이 말을 하고 있죠. 의인화를 시켜놓은 거죠. 이게 우리 아이하고 친숙한 부분들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물이라는 매개체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동물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실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스토리라는 부분들하고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좀 더 상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자연관찰이라는 개념 그리고 모든 스토리에 대한 첫 책에 있어서는 다 동물 아니면 식물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캐릭터가 다 뭐다? 동물이나 식물의 개념으로 의인화시키고 친구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관찰을 꼭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창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착안할 것 자연 뭐였죠? 관찰이었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얼굴과 아빠 얼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인지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울어야 될지 이 사람을 보고 생긋 웃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 아이의 눈 처음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관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내가 관심이 있을 분야와 내가 싫어하는 거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될 사람과 그리고 웃어야 되는 사람과 울어야 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눈으로 보고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관찰하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트레이닝 과정이 자연관찰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인화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체의 동질화, 그러니까 의인화의 이제 연장선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을 하기가 우리 아이가 접하기 가장 쉬운 부분들이 그 동물이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결하고, 식물로 캐릭터화를 시켜놓은 게 예전엔 굉장히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뭐 나뭇가지, 뭐 막대기 아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식물도 많이 의인화를 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많이 그림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관찰적인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있어서 처음에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의 1번이기 때문에 자연 관찰이라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자연 관찰을 봤더니 세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실사가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세밀화의 부분들도 봤었고, 그리고 실사적인 부분들도 봤는데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하나 가져지죠. 어떤 거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실 건데요. 이거는 좀 의견은 많이 분분합니다. 세밀화의 부분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실사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는 미적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의 부분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세밀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봤을 때는 예술적인 감각과 스케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로 해서 다 연결을 하는 표현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화의 부분들도 빠르게 보면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나라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아시아 국가 분들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실사적인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접목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다 뭘로 되어 있죠? 실사죠. 이것도 다 실사인데 왜 실사적인 세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먼저 읽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있느냐? 아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의 창문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좋다라는 의견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실사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엄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후자에 얘기했듯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다 진짜 실제적인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사진인데 굳이 그거를 예술적으로 승화를 해서 볼 부분들이 1번이겠냐 라는 생각이 저의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세밀화에 있는 자연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접목하는 것들보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림책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명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굳이 이런 자연 관찰을 세밀화로 만들어내는 것들보다 다른 걸로도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림이고 일러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먼저 실사적인 부분들하고 접목을 하는 게 좀 더 밸런스 있게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세밀화의 개념들보다 이쪽에 있는 실사적인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그림책에 있는 부분들과 명화 이런 걸로 해서 세밀화와 표현 능력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들을 백업을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엄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자연을 조금 더 자연 관찰에 몰입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고 아이를 다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아기띠를 하시고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서울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 그러면 우리 아이의 그냥 자연 관찰 안 보여주고요. 지금 이 실정이 아니라고 이제 전제한다면 안 보여주고 그냥 저는 저기 그 동물원에 가서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우리 아이가 12개월 그리고 맥시멈 24개월까지 실제적으로 우리 코끼리를 봤다고 이제 예를 들면요, 코끼리를 실제로 10번 보는 효과와
책에서 코끼리를 한 번 보는 효과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실제적으로 봤다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아무런 상식 수준이 없어서 코끼리를 보면 그냥 회색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엄마는 저 아이의 이름을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꼬리 봐, 코가 길대, 귀가 크네, 이런 옆에서 그냥 서술의 부분들이지만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내가 가까이 보고 가까이 손으로 찝어볼 수가 없는 멀리 보는 동물의 실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내 지식화를 만들어주고 내 상식화를 만들어 놓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여러 번 접해야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실제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책에서 봤을 때의 부분들은 어떠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걸 생생하게 와 여기는 눈이 이렇게 있네, 털도 보여,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회색이고 코의 옆에는 털이 있네, 직접적으로 옆에서 손으로 짚고 만져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내가 머물고 싶다면 계속 머물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책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코끼리라는 부분들이라면 저기 지금 늑대가 있었으니까 늑대로 얘기를 한다면 늑대에 있어서 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머니가 탁탁 찝어서 바로바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털 색깔, 눈, 그리고 꼬리, 이런 것들도 다 디테일하게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책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늑대는 털이 이렇게 됐고 귀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구축화시키는 거에는 훨씬 더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맵,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의 부분들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고 바로 24개월 이후에 어디로 나갈까요? 아웃도어로 나가겠죠. 아웃도어로 나가서 그거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부분들, 간접 경험을 했죠? 직접 경험과의 커넥트, 이 포인트가 생긴다면 우리 아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지식을 실제적인 부분들에 접목을 할 거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요? 확인하게 되겠죠. 귀가 저번에 그렇게 생겼었어. 털은 이랬어. 맞네. 진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우리 아이의 머리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안에 있는 해마라든지 옆에 있는 축두엽이라는 전두엽,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깊게 뇌에 주름이 잡혀내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뭘까요? 네, 굉장한 기억에 대한 부분들로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지식의 고착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접 경험이 먼저, 그리고 직접 경험이 그 다음, 그리고 특히나 연령으로 따졌을 때 몇 개월이요? 24개월 이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은 간접 경험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 직접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거기에 있는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웃도어를 하는 것들은 어떻다? 그냥 24개월 이전에 힘들 수 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지금 요즘 또 집콕육아가 굉장히 유행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놀이들과 많은 간접 경험을 우리 적금 쌓듯이 많이 쌓아 놓으시면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웃도어를 탁 터뜨렸을 때 지금까지 정립해 놓은 모든 지식을 확인하러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사적인 부분과 세밀한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자연 관찰에 있어서도 여기 선생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실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표현하는 예술적인 감각의 세밀화의 부분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후자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 아까 그럼 자연 관찰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자연 동화가 아닌 도감이나 백과 정도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가 좋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저의 전제 아시죠? 네, 아이들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은 다 동일하게 다 좋은 책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좋고 이 책은 나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와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주어진 시간이 만약 1시간이라면 담고 있는 의미가 큰 부분들을 1시간 동안 읽는 게 이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 책에 담고 있는 의미가 좁은 게 이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네. 저는 단연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아이한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다면 거기에 있어서 담고 있는 깊이가 굉장히 크고 21세기적 생각, 저희가 배웠던 20세기적인 생각이 아닌 21세기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서를 읽는다면 우리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책을 선택하는 방향이고요. 그 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네, 뭐 4차 산업혁명, 융합, 통합, 그리고 뭐 거기에 있어서 해가지고 커넥트, 저희 회사에 있는 부분들은 커넥트가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커서 저희가 생각한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커넥트해서 하는데 그러면 프로젝트 수업에 있어서도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느냐? 네,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21세기적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비교의 눈 그리고 21세기적인 시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어디죠? 네, 키즈스콜레였죠. 그래서 키즈스콜레가 만들어진 자연관찰은 많이 색달랐습니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막이 있고요. 똑같이 늑대 있고요. 똑같이 여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나열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다른 타사에 있는 자연관찰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을 부분들이 저희 키드스콜레의 야옹 자연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지를 먼저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색감이 쨍하죠. 네, 여기에 있는 게 다 표지의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따가 표지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트렌드와 그리고 융합 지식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융합이라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알고 많이 습득하고 그리고 많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AI가 훨씬 더 그 부분들을 백업을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그냥 마구잡이로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이 아닌 배움을 즐기고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지식으로 지식과 지식에 커넥트를 해서 그 지식을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거에 대한 능력 이것들이 중시되는 교육이 지금의 21세기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2015년 개정교과 2017년에 다 바뀌어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창의융합된 인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도 계속 발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발표 수업과 그리고 뭔가 있어서 써서 얘기하는 토론 수업에 대한 개념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프로젝트 수업 그룹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봐도 이렇게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반을 딱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쓰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몇 학년에요?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이미요. 그건 뭐냐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비교의 눈이고요. 비교의 눈 자체를 만들어내려면 이것들에 대한 정확성과 이거를 알고 있는 정확성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인 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충분히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교육 같은 경우 바칼로레아로 에세이를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비교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논술 그리고 독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술 자기의 스피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있는 컨텐츠 자체의 두 가지를 비교하는 눈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비교 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이야 약간 이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개념이겠지만 이 자연관찰이라는 개념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관찰하는 팩트의 개념이죠. 팩트의 두 부분들, 이거를 관찰하고 이거를 관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관찰력, 집중력,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컨텐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20세기 교육을 받았던 저희는 자연관찰 두 개체를 비교해서 그 부분들이 어떤 게 달랐는지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어머니는 글을 쓰거나 이런 시적인 표현을 많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약간 이과적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한 전 많이 봤어요. 자연관찰을 보면 어머 징그러워 하시는 그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관찰을 비교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기에는 사실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네, 교재가 필요하고요.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매개체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어떻게? 엄마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게 제가 지금 모든 얘기했던 것들이 한 가지의 도서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자연관찰의 부분들로 어머 되게 멋진데 어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야오자회나의 부분들이고요. 이것들 자체를 즐기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가 야오자회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넥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만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따가 제가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류의 부분들이 20개가 있고요. 조류는 12개,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8개의 부분들로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곤충, 거미, 갑각류가 16개의 부분들, 그리고 연체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균류, 식물에 대한 부분들이 20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야오자회나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균류가 있는 책이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저희 집에 자연관찰책이 이 책을 제외한 부분들로 3가지가 더 있는데요. 거기 안에는 균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생물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끼 이런 부분들로 연결해져 있는 도서는 그리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버섯과 그리고 이끼라는 부분들로 커넥트를 시켜놔서 두 아이의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 책의 가장 특징점은요, 그거예요. 커넥트 주제로 해가지고 책 자체가 두 가지의 주제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엮어낸 부분들을 그냥 글작가, 자연관찰을 만들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커넥트를 시켜놓은 게 아니고요. 동물 박사와 식물 박사의 부분들로 황보연 선생님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최한수 동물 박사님의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서고요. 그리고 저희 키즈스콜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감수 사진이 있거든요. 감수 사진으로 연결을 시켜서 책을 소개해 놓은 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 두 분의 감수분이 이
컨텐츠 자체의 기획부터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감수가 어떻게 기획부터 한 책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두 가지 개체를 융합시켰어야 됐기 때문에 일반 글작가들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두 가지의 융합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메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메뚜기라는 책이 있고요. 메뚜기하고 짝꿍이 있어요. 메뚜기하고 짝꿍을 생각을 하면, 메뚜기를 생각하면 또 어떤 곤충이 생각이 나실까요? 저는 메뚜기를 생각을 하면요, 거의 다 보면 사마귀가 생각이 나요. 저도 사마귀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라는 부분들하고 사마귀가 비슷하니까 우리는 약간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어서, 아니면 메뚜기는 뭐 귀뚜라미 뭐 이런 느낌의 부분들을 했는데, 메뚜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 짜자잔 뒤로 돌립니다. 네, 나비하고 커넥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앞쪽에 보시면 꼬꾸를 쪽쪽 나비고요. 여기에 풀을 사각사각 메뚜기, 얘네가 먹는 부분들까지도 다 컨텐츠를 비교해 놨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얼핏 보셔도 지금 앞에 메뚜기가 진짜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생생하게 앞에 있는 주름과 여기에 있는 털 하나하나가 다 여기 털이 보이시죠? 네, 이 잔가지의 털까지 다 보이는 울트라 HD급의 화상도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나비도 보시면 되게 생생하죠? 여기 앞에 있는 털에 있는 지문 이런 것들도 여기 털까지 다 보이는 거. 네, 쳐다보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굉장히 생생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야오자연화의 표지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개체를 이렇게 커넥트 시켜놨고요. 앞뒤책으로 되어 있는 것과 옆옆책으로 되어 있는 것, 좌우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나비하고 그러면 메뚜기는 대체 어떤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일까요? 주제가. 네, 굉장히 생생해요. 네, 어떤 걸까요? 네, 나비랑 메뚜기는 탈바꿈,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이제 껍데기를 하나씩 벗으면서 점점 커가는 부분들이 이거와 이거의 컨텐츠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꼬꾸를 쪽쪽 나비, 그리고 풀을 사각사각 메뚜기, 곤충의 탈바꿈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몇 가지를 쭉 보여드릴게요. 끄떡없다 무당벌레, 까딱없다 물방개, 이렇게 해서 곤충의 자기보호의 부분들, 그리고 무기를 가진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라고 되어 있죠.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책을 얼마 전에 꽂혀가지고 장수풍뎅이를 지금 계속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장수풍뎅이를 키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를 보면요, 장수풍뎅이는 뿔이 무기라고 되어 있고요, 사슴벌레는 큰 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체를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거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야오자연화를 제가 이제 좀 이따 한 번씩 다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들과 질문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자연관찰은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한 권씩 가지고 왔었어요. 네, 한 권씩 가지고 오고 한 권이 다 읽으면 그냥 끝나고로 연결이 됐었는데, 야오자연화가 저희 집에 키우고 있으세요? 어떡해요. 네. 네, 저 지금 되게 힘들어서 내일 지금 좀 가야 되거든요. 마트에 가서 사러 가야 돼가지고. 네. 이 야오자연의 두 가지씩 컨텐츠가 묶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는 이제 이 자연관찰이 아닌 다른 자연관찰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있느냐, 두 가지 개체씩 가지고 와요. 그런데 내가 아까 그러면 메뚜기하고 나비만 가져오느냐? 아니요. 메뚜기하고 사마귀가 컨텐츠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메뚜기 위에 있는 더듬이랑 사마귀 위에 있는 더듬이랑 비슷해 하면서 가지고 오고요. 얘는 엄마, 얘는 날아다니고 얘는 기어다녀 이러면서 비슷하다고 가져오고, 아니, 다르다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아이가 그 관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계속 비교하고 융합하는 눈들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엄마하고 새로운 방향성의 부분들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김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도 그 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개체씩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자연스럽게 뭐가 됐겠죠? 트레이닝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하고, 그리고 똑같아, 달라,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똑같아, 달라가 되고 이거가 연습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똑같아는 뭐예요? 우리가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는 똑같은 건 찬성일 수 있고요. 달라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부분들은 디베이트, 토론의 기초적인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교육과정, 2017년에 바뀌었던 교육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이 쌓여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 지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이게 엮여서 올라가서 탄탄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기초 상황에 있어서 이것들에 있는 전초 단계인데 이거는 약간 어설프게 좀 됐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다 조금 연결고리가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새로운 눈들을 빨리 만들어주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큰 그림적인 부분들이 아닌 지금 교육적인 방향 자체는 사실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얽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다 브로킹을 해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다 이거를 이어서 연결해서 보느냐의 차이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엄마하고 토론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융합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것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개체 자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본다면요. 있는 사회책과 여기 있는 인물책과 백과책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계적인 책과 세계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성에 대한 개념도 커넥트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일종의 트레이닝이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질문을 한번, 요거는 이 책에 있어서 저희가 샘플로도 여기에 시판하기 전에 이벤트로 해가지고 연결을 했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자, 코끼리가 있으면 거의 다 어떤 책으로 연결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마라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좀 달랐어요. 여기에 있는 황보연 감수님이요, 동물 이제 박사의 부분들로 거기 동물학회 이제 회장님이신데 여기에 있어서 코끼리하고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니죠. 네, 동물. 뭐였을까요? 네, 고래였어요. 왜 고래를 만나고 싶게 해줬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두 아이의 공통점, 제가 스포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점은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네, 육지에서 가장 큰 포유류,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큰 포유류. 왜 두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네, 두 아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절대 큰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가장 큰. 그래서 여기에 써있죠? 아주 큰 코끼리, 무지무지 큰 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두 아이를 커넥트 시켜놓은 건 큰 부분들도 있었지만, 육지에 있는 코끼리하고 바다에 있는 고래는 절대 평생 만나지 못하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하는 얘기처럼 두 친구는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 꼭 중간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황보연 선생님의 이 책을 엮은 이유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냈고 컨텐츠를 두 가지씩 커넥트 시켜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스토리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하고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책 앞쪽의 부분들을 연결하기 전에 두 가지 제가 또 굉장히 놀랬던 거,
이거예요. 자, 겹겹이꽃 민들레. 민들레하고 짝꿍은 뭘까요? 네,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노란색 해바라기꽃. 여기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개체 자체를 한 번 더 설명해 놨어요. 꽃 속의 꽃 해바라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겹겹이 꽃 민들레. 저는 민들레 하나하나 요게 꽃이라고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가 다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꽃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꽃이고요. 얘도 꽃이래요. 그래서 꽃 속의 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해바라기 꽃과 민들레 꽃이기 때문에 같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두 개를 컨텐츠를 연결해 놓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연결해 놨다는 게 어디에 있냐면 책 중간에서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돌려가지고 책으로 같이 보면서 연결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책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잘 보이시죠? 우선 개미라는 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네, 됐습니다. 네, 개미라는 책을 보면 개미랑 어떤 거라도 엮어놨을까요? 네, 개미는 꿀벌하고 묶어놨는데요. 꿀벌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시면 모여 사는 꿀벌이고요. 이렇게 보면 얘는 뭐죠? 함께 사는 개미예요. 자, 그럼 두 가지의 개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제목에서부터 이 친구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나 꿀벌은 결국은 다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같이 살지만 뭘까요? 얘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개미고요. 얘는 같이 살긴 하지만 모여만 사는 게 꿀벌이라는 특징을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게끔 소제목을 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개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사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생생하죠? 여기 있는 흙까지도 다 보이게끔. 그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랑 실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씀으로써 조금 더 어린아이들도 재미있게 그리고 좀 너무 실사적인 부분들로 연결을 하지 않게 그리고 약간 동화 느낌으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게끔 일러스트하고 실사의 부분들을 뭐 8:2 정도로 저희가 믹싱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키드스콜레의 도서의 특징이죠. 모든 책 자체의 앞면도 딱 들어가는 속지 하나도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거요. 여기에 보시면 개미나 꿀벌과 달리 혼자 사는 곤충이 궁금하면 매미와 귀뚜라미를 읽어봐. 제가 스텝스랑 뭐 사이언스 메이커 이런 거 얘기를 드렸을 때 타사하고 다른 점. 네, 저희 키드스콜레 도서는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뭐 야후자연 하면 스텝스 컨텐츠랑 같이 연결을 해놨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보다가 융합 독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도서 아닌 다른 전집 세트를 사게끔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거는 이렇게 만들어 저희 키드스콜레 도서는요 이 안에 있는 48권 네 개념으로 그 안에서 서로 믹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특징점이고요. 스텝스, 사이언스 뭐 이런 개념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서 믹싱을 하는 게 가장 큰 커넥치의 포인트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다른 거죠. 혼자 사는 곤충 반대죠. 책 안에 있는 컨텐츠 두 개를 또 비교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책과 책을 또 비교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40권에 있는 모든 개체 자체가 다 믹싱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여기에요. 개미는 땅속에 집을 짓고 여럿이 함께 산대. 어떻게 사나 보러 가자 하고 얘기하는 거. 개미의 특징을 한번 먼저 서머리를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뭐 펴낸 일은 2019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조금 넘어가 있는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최신판에 있는 도서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사진 제공 여기 개미, 꿀벌 있고요. 게티 이미지 코리아
게티 이미지 뱅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다른 도서에 대한 부분들도 앞쪽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쪽에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건 다른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제공 써있죠. 민들레, 해바라기, 게티 이미지 코리아. 지금 뭐 2가지만 보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계속 보셔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왜 이것만 따로 보여드렸냐면 모든 자연관찰, 댁에 있는 자연관찰도 한번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 책에 사진 제공, 그 출처만 이만큼을 적어놔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짜집기 해오는 게 이거를 만드는 제작 비용이 훨씬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 뱅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는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거, 뭐 대나무나 보리 같은 경우는 직접 키워서 만들어낼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심려를 기울여서 사진을 만들어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사진이 큽니다. 그쵸? 사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서 네, 이걸 다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사진 자체가 크죠. 조그만 사진을 이렇게 조각내어 있는 자연관찰 같은 경우는 사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큰 사진이 화상도도 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진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풀 사진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자연관찰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생생하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일러스트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랑 실사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조금은 더 부드러운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놨고요. 여기 보면은 흙덩이를 파 이렇게 해서 뭐 모여 살아 하면서 스토리로 연결을 해놨고 저희 키즈펜하고 다 호환돼서 당연히 읽어줍니다. 그러고 읽어줄 때 되게 좀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읽어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재미있게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그 펜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뭐라고 있죠? 다 보이죠? 네, 큰 알을 개미도 꿀벌처럼 여왕이 대장이구나. 식구마다 맡은 일이 다른 걸 똑같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개미가 있을 때는 여왕 이게 벌이 나와서 이런 중간에 포인트를 잡아줘요. 비교의 개체군을 아이에게 있어서 잊지 않게끔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생생하죠? 네, 생생한 수개미에 대한 부분들. 날개가 있는 수개미는 단 한 번 짝짓기를 해 하고 이렇게 표현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거는 일러스트고요. 이렇게 생생하게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일러스트와 실사를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좀 큰 사진에 대한 부분들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네, 이제 리얼로 연결을, 이 지렁이를 들었을 때 지렁이한테 붙어있는 네, 이 모래 조각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달콤한 꽃꿀,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이렇게 크게 생생하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콤한 꽃꿀이나 진딧물에 나오는 단물을 할짝할짝 핥아서 뱃속에 모여 옮겨 중간에 의성어 의태어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 액체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할짝할짝 먹는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언어적인 표현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러스트, 요거는 실제적인 거. 굉장히 조화롭죠? 보시면 이건 실제 낙엽이에요. 그리고 얘는 일러스트예요. 비슷하죠?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조화롭게 만들어져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여기에 개미 털, 가까이서 보지 않으셔도 이 털이 다 보이시죠? 이렇게 화상도 높게 만들어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국내 자연관찰 책에는 거의 없는 부분들인데요. 뭐 최초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과언이 아닐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써있다시피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큰 턱으로 적을 물어뜯고 배 끝에 있는 개미산. 네, 맞습니다. 개미산을 뿌려내는 거예요. 개미는 물어뜯고 하긴 하지만 산을 뿌려내서 그 친구 옆에 있는 그 적을 상처에 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개미산이. 그래서 그 상대 적을 무찌르는 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무찌르는 부분들로 해서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워터로 전쟁이 아닌 이거는 개미산 전쟁으로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은 사실 어떤 책에도 볼 수 없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야후자연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연계로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80개체의 부분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개미산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걸 이미 다뤄놨고요. 이 친구가 다 끝났고 여기서 야후개미야 반가워 꿀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개체를 만났죠. 그러면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봐야 되겠까요? 벌이라는 친구를 알아봐야 되고요. 벌 친구도 똑같이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한쪽 반대편은 저희 회사 키즈스콜레의 1% 커넥트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만들기, 독후 활동까지 연결을 다 시켜놨습니다. 모든 책은 동일합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감수, 황보현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 동물 생태학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궁금하시죠? 네, 여기에 저희 책 40권에서 한 30권 정도 남짓 하는 부분들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상, 그러니까 뭐 개미살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말이 달린다거나 이런 특징을 좀 실제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듯이 봐야 되는 개념이라면 저희가 QR코드로 1분이 안 되는 영상 매체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하고도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좀 재미난 액티비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상당하죠. 그리고 책 대롱대롱 이렇게 좀 다닥다닥 의성어 이태어도 분명히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지금 살짝 멀리서 봐도 굉장히 생생하게 만들어 놨죠. 털 하나하나까지 다 보일 만큼 연결을 시켜놨고요. 꽃 옆에 있는 꿀을 먹는 부분들, 그리고 일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춤을 추는 거 여기 보시면 털까지 다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야후자연화의 굉장한 메리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과 일러스트를 찾아내는 재미까지 가미하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것 다 벌이에요. 그리고 벌집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왕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이 만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두 가지의 개체를 이어놨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도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도감과 백과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 하나의 자연관찰로 꼭 계속 볼 수 있다면 전 야후자연화를 분명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조금 스토리라든지 실사적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 플러스 비교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굉장히 플러스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같아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아달라? 우리는 무리지어 사는 곤충이야. 뭐예요? 같은 점인 거죠. 그리고 개미와 꿀벌은 다른 곤충과 다르게 집을 짓고 모여 살아요. 그쵸? 집을 짓고 모여 산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식구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맞죠? 개미와 꿀벌은 가족은 되게 여왕 중심으로 수컷, 암컷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나와져 있고요. 우리는 냄새로 말을 해요. 이것도 같은 점이에요. 그럼 다른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는 같은 점이고요. 양쪽 날개가 뭘까요? 다른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전 개체, 식물이고 동물이고 상관없이요. 모든 거에 있어서 한 사리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개미의 한 사리, 꿀벌의 한 사리,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을 4가지로 다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마다 무언가가 다른지를 아이들은 또 뭘 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분석 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개미의 이모저모에서 다른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점, 이게 바로 두 개체의 다른 점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하나 여기 선으로 빼가지고 뭐 트고 당장한 턱, 그리고 뭐 더듬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러스트와 그리고 실사적인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놨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 책이 끝납니다. 두 개체를 계속 비교를 해놨고 중간에 일러스트라는 부분들로 개미를 얘기할 때는 옆에서 계속 벌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체를 잊지 않게끔 계속 연결할 수 있게 중간에 부분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 식물에 대한 부분들, 그럼 식물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닥다닥 보리. 보리 하면 뭐죠? 당연히 벼겠죠. 네, 저는 벼하고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다 벼보리가 사는 농가밭이 만날 수 있는 곤충이 궁금하면 나비와 메뚜기를 함께 읽어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놨고요. 벼는 이거 다 보시면 아까 제가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게티 이미지 코리아고요. 옆에 뭐라고 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이거 키운 곳이에요. 그래서 포토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 요 옆에서 있는 걸 키워서 만들어냈다. 이런 걸로 나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키워서 사진을 찍었다 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벼면 보리가 와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가장 놀랬던 거. 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벽꽃이에요. 저는 벽꽃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책은 다 없었어요. 그런데 벽꽃은 왜 되게 희귀하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때 뭐 수술에 있던 부분들이 암술이 떨어지고 그리고 벽꽃이에요. 꽃도 향기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벽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금세 져버려요. 그래서 벽꽃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걸 어디서 키드스쿨에선 해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꽃,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예전 시골에서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전 보지 못했던, 보기 힘든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힘든 것들을 키워내서 사진을 찍어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보리꽃이 궁금하시겠죠? 자, 보리꽃으로 갑니다. 네, 보리꽃이 이겁니다.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보리꽃도 똑같이 향기도 없고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꽃은 시들고 이삭을 해가지고 바로 떨어진다는 거. 얘도 잠깐 했다가 보리꽃이 피었던 자리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진다는 거. 이런